자, 나중에요. 자, 작품의 재발견에서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 변화 양상을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다. 항상 학습 목표가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로 내는 시험 범위에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2단원의 학습 목표는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각색이라고 할까요? 자, 한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하는 걸로 문학작품을 다른 갈래로 고쳐 쓰는 것을 바로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문학작품을 재구성할 때의 주의점은 원작을 다른 매체나 갈래라 재구성할 때는 바꾸고자 하는 매체나 갈래의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특성. 자, 갈래의 특성 또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원작을 재구성할 때는 새로운 상상과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내용을 추가하거나 원작의 내용은 삭제할 수도 있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에서 있었던 내용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 천재노에서 소나기 했었나? 안 했죠. 소나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소설이 있고 드라마 대본이 있는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갈등이 없어요. 소설 내용에. 근데 드라마에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갈등의 요소를 드라마 대본에서는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매체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매체의 특성에 맞는 어떤 갈등이 추가되거나 또는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원작의 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뮤지컬은 미국에서 발달한 현대 음악극의 한 형식으로 연기나 음악이나 노래, 춤 등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 무대 예술입니다. 자, 이러한 뮤지컬의 특징은 첫 번째는 원래 연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연극의 요소에 음악과 노래와 춤 등을 더한 무엇일까요? 종합예술. 종합예술이다. 다른 공연 예술 장르에 비해 화려하고 환상적인 무대 요소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뮤지컬 본 적 있죠, 우리 친구들? 네. 학교에서 더 데빌. 자, 연극적인 요소, 즉 연극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이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가 이해한다면 연극과 같은 것들은 보여집니다. 시각적인 요소가 강해요. 자, 이러한 것들이 대사와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연극적인 요소에 음악적인 요소, 즉 노래와 음악 그리고 춤이라고 하는 무형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뮤지컬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별표 하고요. 지금부터 뮤지컬 대본, 희곡, 시나리오, 소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뮤지컬 대본과 희곡의 경우에는 둘 다 목적이 무대의 상연, 즉 공연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의 측면에서 무대에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나리오는 영화로 상영하는 것이 목적이고 소설의 경우에는 읽음을 통해서 감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서술자의 경우에는 뮤지컬 대본, 희곡, 시나리오 모두 다 없습니다.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설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술자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시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뭐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점을 보면은 뮤지컬 대본과 희곡의 경우에는 막과 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막, 1장 이런 것처럼 막과 장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에 막이 올랐다라고 해서 보통 막이 끝났을 때, 하나의 막이 끝났을 때는 커튼이 닫히는 것으로 하나의 막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라고 하는 것은 막보다는 조금 더 작은 단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막과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장면 번호로 표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씬 넘버라고 하는데 시나리오에서의 장면 번호는 보통 그 장면이 바뀔 때인데 어떨 때 장면이 바뀌냐면 장소가 바뀔 때 보통 장면 번호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죠. 뮤지컬이나 또는 연극 같은 경우에는 장면 이동을 할 수 있나요? 장소 이동을 할 수가 없죠.
주어진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여러 공간에서 촬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편집을 통해서 이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희곡이나 뮤지컬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 대본이나 희곡의 경우에는 배경 전환이나 등장인물의 수 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또 무대 위에서 보여질 수 있는 공간적 표현이라는 것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편집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간도 이동하고 시간도 과거에서 현재에서 뭐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또 미래로도 갈 수 있고 제약이 거의 없다. 또 CG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수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 뮤지컬 대본 희곡과 시나리오가 다른 면입니다. 자, 그런데 소설의 경우에는 작가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공통점을 보면은 뮤지컬 대본과 희곡과 시나리오 소설 보면 일단 뮤지컬 대본과 희곡과 시나리오 우리가 이걸 극이라고 합니다. 극 대본의 경우에는 모두 다 등장인물의 대사와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이 되고 또 현재화된 표현을 씁니다. 뭐뭐가 하고 있다 이렇게 쓰죠. 그런데 소설의 경우에는 뭐뭐 했었다라는 과거 표현도 쓸 수 있고 현재화된 표현도 아니고 대사와 행동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묘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한 점에서 소설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4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4개의 공통점은 기억을 해둘게요. 자, 허구성과 서사성, 그러니까 이 4개는 모두 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리고 이 4개는 모두 다 서사성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갈등과 등장인물의 갈등과 대립의 문학이고 또 반드시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4개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소설과 이 나머지 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뮤지컬 대본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을 묻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극 대본과 소설에서의 차이점을 묻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이점들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성을 보면은 소설의 경우에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뮤지컬의 경우에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옆에다가 기록을 해둘게요. 소설의 경우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다면 자, 여기에서 이러한 극대본의 경우에는 발단, 전개까지는 똑같은데 절정, 하강, 대단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모든 갈등적인 요소라는 것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극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 응? 실화를 바탕으로 해도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있고 배경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 이야기를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그 인물이 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쓴 건데 내가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등장하니까. 그렇죠. 배우들이 등장하죠. 자기가 있었던 일을 자기가 쓰는 거거든요. 그건 수필이지. 그렇죠. 지금 뭐 한 거야? 뭐야 나연은 똑똑해졌어 이거. 그래서 수필과 소설의 갈래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방금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여 감상을 해봅시다.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여 내용과 표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재구성된 작품에 나타난 관점의 변화나 그에 따른 형식과 맥락과 매체 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자, 그러니까 소설로 원작이 있었던 것이 이 완득이처럼 뮤지컬 대본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면에서 기존의 원작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재구성된 작품에 반영된 새로운 상상과 무엇을 파악한다? 가치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고 작품에 형상화된 새로운 상상의 세계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감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원작 소설 완득이와 뮤지컬 대본의 완득이를 살펴보면
원작 소설을 뮤지컬 대본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갈래상의 차이에 따른 표현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작품을 뮤지컬 대본으로 재구성하면서 원작 소설의 내용을 변형하여 새로운 상상과 가치가 부여되었다. 자, 요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봐야 합니다. 자, 1번부터 3번 한번 문제 풀어보고 갈까요? 여기 풀면 돼요? 장현아 잘 있어요? 장은아 좀더 빌려줘. 너한테 빌려주겠냐? 옛날에 맨날 빌려줘. 네 신용이 관리하는 거. 나 걔한테 맨날 봐. 걔한테 너무 가고 싶어. 아파서 그랬어. 자, 풀었죠? 보겠습니다. 문학작품을 다른 갈래로 고쳐 쓰는 일로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을 학생. 재구성. 각색 아니에요? 자, 요게 아까 요게 각색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뮤지컬 대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다. 있죠? 자,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나리오와 소설이 없습니다. 자, 소설과 뮤지컬 대본의 공통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그렇죠. 자, 그래서 뮤지컬 대본은 현재화된 표현을 쓰지만 소설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완득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 대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주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변두리 동네를 공간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격은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득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현실이나 또는 여기에서 보면은 다문화 가정, 완득이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완득이의 성장을 통해서 교훈적이고 또 완득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완득이 엄마도 그렇고요. 완득이 아빠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이 또는 소외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교훈적이고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의 제재는 완득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주제는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킥복싱을 통해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완득의 성장 과정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 3가지. 고등학생 완득의 아픔과 성장 과정을 그려냈다. 특히 한창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완득이가 엄마를 만나게 되고 또 꿈이 없었던 완득이가 꿈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픔과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요.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의 모습, 또 다문화 가정의 모습, 장애인 아버지가 가장이죠. 장애인이에요? 아빠가 장애인으로 등장합니다. 장애인 가장의 현실 등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을 두루 담아내면서, 자, 사회의 여러 측면을 두루 담아냈다라는 점에서 사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부분이 사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담아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뮤지컬 대본이기 때문에 노래와 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나고 흥겨운 무대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자, 소단원 포인트. 자, 요 3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요 3가지는 기억을 해둡시다. 먼저 첫 번째는 완득이가 어떻게 태도가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황하던 완득이가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며 성장하게 되고 어머니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되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작을 뮤지컬 대본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양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뮤지컬 대본과 소설이 서로 갈래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아까 차이점과 공통점으로 살펴봤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갈래상의 차이에 따른 표현 방식의 변화를 살펴봐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작품에 반영된 새로운 상상과 가치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설을 뮤지컬 대본으로 재구성하면서 원작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어떠한 새로운 상상과 가치가 부여되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시험 문제를 보면은 완득이의 태도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이 지문의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출제를 했고요. 재구성된 작품의 변화 양상, 새로운 상상과 가치,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단원 포인트가 그만큼 중요하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진산중은 전년도 기출문제에서 유형은 크게 바꾸지 않는다. 내용은 달라지지만 유형은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니까 물론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출문제의 유형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등장인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완득이가 주인공이고 17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몇 살 차이? 2살 차이. 2살 오빠네요. 자, 어머니 레띠하는 완득이의 어머니로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민자이고요. 아버지는 척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본인의 그 외모를 이용을 해서 이걸로 사실은 생계를 이어나가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보이는 외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외모를 자신이 사람들에게 도드라져 보이는 이 외모를 가지고 춤을 추고 막 이런 모습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돈을 버는 거죠. 똥주라고 한 사람이 완득의 담임 선생님이고 영화에서는 사실 이제 똥주와 완득이가 주인공으로 그려집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뮤지컬 대본에서는 똥주와 완득이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에게 완득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또 킥복싱이라고 하는 새로운 꿈을 어떻게 찾게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민구 삼촌은 안득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아저씨이고요. 이 민구 삼촌 같은 경우에도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약간 지능 수준이 낮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에도 어떻게 서로 연대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유나는 완득의 첫사랑. 여기서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우리 친구도 요거 적어야 되겠죠? 자, 뮤지컬 대본에서 우리 친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특징 중에 대사와 지시문과 또 지시문을 동작 지시문과 무대 지시문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자,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나 영화 등에서 배우가 하는 말이고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는 둘 이상의 인물들이 서로 나누는 방식이고요.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독특한 방식인데 등장인물이 관객과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잣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시문은 등장인물의 행동과 표정과 심리나 무대 효과 또는 음향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배우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를 지시하는 동작 지시문이 있고요. 자, 그리고 무대에서 무대 장치나 또는 무대 배경이 어떠해야 하고 이때 어떤 효과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무대 지시문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뮤지컬 대본에서 또는 일반적인 연극이라는 대본에서 독특한 부분이 대사와 지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자, 대사와 지시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내용 볼게요. 자, 일단 앞부분의 줄거리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줄거리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공부는 못하지만 싸움만큼은 누구보다 잘하는 완득이에게 사람들 앞에서 춤추며 일하는 아버지와 민구 삼촌이 유일한 가족이다.
오늘날 옆집에 사는 담임 선생님 똥주가 완득이에게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는 누가 등장인물인지 그리고 완득이의 처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전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전개 부분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뮤지컬 대본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어머니를 대하는 완득이의 태도, 또한 노래를 통해 드러나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을 보면은 완득이네 옥탑방입니다. 옥탑방은 건물 옥상에 사람들이 사는 작은 방이에요. 자, 똥주가 완득아 어머님이 널 보고 싶어 하신다. 완득이가 도대체 무슨 증거로 제 어머니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완득이는 자기 엄마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사진 봤어. 너 돌 때 찍은 가족사진. 어머님은 그대로더라. 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현우야. 그렇게 딥슬립 하면 안 되고. 너 이거 안 적었구나. 네. 보내줄게. 저거 적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일단 문제 풀어봐. 현우야! 네? 도율에게 네 안부 전했어. 왜요? 네가 잔다고. 이들이요? 도율아, 현우가 자고 있어. 이들 지금 찍고 있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글에 나타나는 요소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잘 생각해 보세요. 2번. 2번. 제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5번이죠. 자, 장면 번호라는 것은 어디에서? 네, 시나리오의 3장이라고. 이 3장 보면 뭐라 해요? 창. 우리가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아까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와 같은 글.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이와 같은 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뮤지컬 대본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즉 뮤지컬 대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자, 주로 지시문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배우의 대사, 그리고 배우의 행동을 통해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최근 완득이 모르게 어머니를 만났다는 아니고, 자, 어머니는 지금 똥주가 찾아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완득 자리에서 일어난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배우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동작 지시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완득이가 왜 남의 일에 끼어드세요? 뭐? 저는요, 엄마 젖이 아니라 아버지가 춤추던 카바레 누나들이 주는 과자나 사탕을 먹고 컸어요. 그러니까 완득이에게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즉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나기 싫으냐? 아버지 오시면 물어보세요 라는 것은 어머니와 자신이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니까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하죠. 자, 똥주가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아주 어마어마한 효자 났네. 자, 그래서 완득과 똥주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결국 완득이가 옥탑방에서 뛰쳐나간다라는 것은 어머니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완득이가 초반에 어머니와의 만남,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완득의 머릿속에 거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똥주가 완득에게 어머니와 만남을 주선했을 때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완득이가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들으면 안 돼요? 어? 이 안에 있는 노래 들으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완득이네 옥탑방에 자, 뭔가 이제 사건이 바뀌는 거죠.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다. 완득이의 어머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완득이의 어머니가 등장을 했을 때 노래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마주치지 않을게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마주치지 않을게요 어머니고 마주치지 않을게요고 어머니의 노래입니다. 사는 내내 보고팠지만 이라는 것은 완득이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내 두 앞에 서 있지만 불러볼 수 있을까 안아볼 수 있을까 나는 즉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우리가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뭐 기억 뭐 여기에서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하루 종일 곁을 맴돌아도 저만치 내 앞에 있어도 문득 마주칠까 겁이 났어요. 난 마주치지 않을게요. 숨을 쉬는 내내 보고픈 그 얼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얼굴, 눈 감아도 눈 떠봐도 하염없이 떠오르는 그 얼굴, 관련 한자성어로 오매불망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매일 너를 찾아왔지만 나는 고개 들지 못할 것 같아 라는 것은 어렸을 때 완득이를 두고 나왔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완득이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노래를 보면 완득이를 보고 싶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어머니의 마음이 노래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대본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첫 등장했을 때부터 이렇게 등장했겠죠. 까만 화면에 이렇게 밝아지면서 어머니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완득이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 적었나요? 맹꽁이처럼 보고 있죠? 자, 옆에 있는 문제 7번까지 다 쓰고 나서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왜 찍냐? 쌤 선생님 중심을 잡고 있어요 지금. 난 불협사진 찍으려고? 너 안 돼. 쌤 이거 파일 좀 보내주세요. 그래. 아니야. 골키퍼에서 그거 안 들어갔냐? 저번도 계속 찍혔어. 저도 핸드폰 검사 좀 해야겠다. 아니 진짜. 저도 실망이야. 자, 빨리 풀긴 해. 나연 너도 실망이야. 쌤 저 지금 좋은 생각이 나왔어요. 잘 봐봐요. 여기 동그란 원 테이블 있어요. 식탁이 있거든요. 아니 갑자기 그 얘기 자리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 4개에다가 이렇게 심각한 동그랗게 개소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위에다가 앞바다에 앉아서 먹는 거지. 좋다. 그쵸? 괜찮죠? 딱 이해가 됐어. 약간 어린이 약간 감독 자, 풀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약간 4번 문제. 나에서 똥주 선생님에게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완득의 심리 몇 번?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마주치지 않을게요 분위기 몇 번? 4번. 4번. 자, 달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거 2개 몇 번 몇 번? 1번. 3번 1번, 3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나왔죠? 2번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어머니가 완득이를 만났는데 존댓말을 씁니다. 높임말을 써요. 그래서 미안함과 어색함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음악으로 마주치지 않을게요가 깔려 있으면서 어머니가 완득이에게 이제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죠. 잘 커져서 고마워요. 나는 그냥 한번 점점점점에 생략된 말은 보고 싶었어요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추론하는 거죠. 추론. 우리가 문학 작품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추론을 해야 합니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기억,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아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런 게 나오겠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5번에 그런 거 납치하고 싶었어요. 막 이런 게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죠. 납치하고 싶었어요. 잘 지냈어요. 자, 어머니가 들고 온 종이 가방들을 완득에게 건네는데 운동화를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소재가 나옵니다. 운동화는 어머니가 완득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미안함입니다. 자, 어머니가 신어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미안하기 때문에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 마음을 표현할 수단으로 운동화를 가지고 온 건데 완득이가 필요 없다라고 하죠. 그러자 어머니가
품 안에서 흰 봉투를 꺼내며 이거 말로는 잘 못하겠어서 너무 미안해서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적은 편지를 건넵니다. 아, 나는 왜 이럴 때 감수성이 막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눈물이 나올 것 같지? 왜 그러지? 어차피 다 유아인이 여기는. 진짜 마약한 애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굳이 왜? 근데 어디가 그걸이 슬픈 거지? 진짜 보시면 안 이게 돼요. 안 슬퍼? 안 슬퍼. 그래도 박현우 아니, 찍을 수 아니 있어. 당연히 오랜만에 만나면 당연히 볼 수 없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달동네가 시끄럽다. 완득이 아버지와 민구 삼촌이 옥탑방으로 들어선다. 어머니는 얼른 완득이의 손에 흰 봉투를 쥐어준다. 자, 민구 삼촌이 안녕하세요. 완득이 손님인가 봐요. 그러니까 민구 삼촌도 알지 못할 정도로 완득이 엄마가 집을 나간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가 왔어?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마주하고는 파르르 떤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에 매우 놀라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가 부정적인 감정, 보고 싶어서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라 파르르 떤다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뭐야? 아버지 운동화를 옥탑방 밖으로 내던진다. 완득이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민구 삼촌이 싸우지 마 라고 하는데 아버지 역시도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라는 것은 어머니를 완득이 엄마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식놈 버리고 저 혼자 호강하겠다고 도망쳐 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당신이 완득이 얼굴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어서 나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왜 화를 내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채연아, 자 얼른 적으세요. 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완득이를 두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내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도망치듯이 옥탑방에서 뛰쳐나갑니다. 완득이는 어머니 신발을 챙겨 들고 어머니 뒤를 쫓아가죠. 자, 옆에 문제 풀어볼게요. 화장실 나와도 될까요? 참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19분 남았거든. 19분이나 남았어요. 아까부터 참았어요. 빠빠빠 19분은 뻥이고요. 곧 끝납니다. 왜요? 저희 몇 시에 끝나요? 지금 8분 남았. 왜 50분에 끝나요? 55분에 끝낼게요. 왜요? 7시에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300초 뺀다고. 선생님 교과서 날개도 수료요. 여기 있어. 여기 옆에 문제 안 풀고 있어요? 교과서 날개도 이제 수료요. 필요 없어. 이거 옆에만 풀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근데 안 되고. 라인 나타난 어머니의 마음과 거리가 먼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앉을 수 있는 면 대박. 자, 얘기만 안 돼. 거리가 먼 거 4번입니다. 자, 주연아 집중. 자, 여기에서 교과서 날개를 푸냐 물어봤는데 선생님 안 풀어도 된다고 했는데 말로 해볼까요? 어머니가 가져온 흰 봉투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편지. 어떤 편지의 내용이었을까요? 완득이에게 미안하다는 편지. 떠나서 미안하다. 보고 싶었다. 네. 그리워했다. 네, 9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소재 두 가지는 돈, 신발. 8번은 왜안 해요? 자, 신발. 했어요. 자, 운동화와 흰 봉투. 자, 10번은 몇 번일까요? 5번. 자, 일부러 아버지 기가 시간에 맞추어 방문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우리 뭐 볼 거냐면요. 자, 이렇게 뮤지컬 대본이 소설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체크해서 156페이지 잠깐만 가볼까요? 156페이지. 아, 미안해. 여기까지만 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엄마 향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완득이가 자기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완득이와 어머니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먼저 완득이가 방에서 이상한 향기가 났던 것 같아. 이상한 향기라는 것은 엄마의 냄새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상한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냄새 아니고. 자, 무슨 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익숙한, 나 혼자 있을 때와는 달랐던 이 향기, 화장도 안 했던데 도대체 무슨 향일까? 여러분들 다 엄마의 향 알죠? 몰라요. 엄마 왜 떠난 거예요? 이 엄마 왜 떠난 거예요? 자, 오늘 집에 가서 다들 엄마한테 한번 안겨보고 엄마에게 어떤 향이 있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코 들이밀면 엄마가 코 때릴 것 같은데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 향기. 선생님 오늘 문자 쓸게요. 오늘 아이들이 가서 갑자기 앉더라도 다 같이 마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네네. 난 싫어.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 향기. 나만 지금껏 몰랐었던 걸까? 이런 게 바로 하는데, 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완득이는 어머니가 건넨 흰 봉투를 꺼내 읽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말로 전할 수 없을 만큼 커서 글로 전한 엄마의 마음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나와요. 잊고 살지 않았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라는 것은 그리움이고, 나는 나쁜 여자예요. 정말 미안해요는 미안함입니다. 혹시 전할 수 있다면 꼭 해주세요 라는 것은 완득이와 대화하고 싶다라는 마음, 안 해도 돼 라는 것은 대화는 하고 싶지만 본인이 나빴다라는 것 때문에 자격지심입니다. 그런데 꼭 한번 듣고 싶어요.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라는 것은 어머니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득이가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어머니의 노래로 지금 관객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득이는 편지를 읽으면서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관객이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뮤지컬 대본에선 노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격지심이 나와요. 자격지심은 안 해도 돼. 전화를 하고 싶지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요? 아들을 놓고 나갔잖아요, 집을. 왜요? 이제 그건 뒤에 나와요. 여러분 영화 봤잖아요. 까먹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되면서 춤을 추면서 돈을 버는 걸 엄마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겁니다. 너무 소소한데? 소소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게 어머니한테는. 아니, 근데 아버지가 듣지 않았다고. 자, 우리는 그걸로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완득이가 그 흔한 아들이니 엄마라는 말은 없어. 난 보고 싶었던 적 없었는데, 그냥 궁금하기만 했었는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완득이의 속마음입니다. 즉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거고, 자, 어머니는 내게는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 나는 잊은 적 그저 난이라고 하면서 완득이가 뭐가 이래, 뭐가 이렇게 허무해, 뭐가 이렇게 허무해라는 것은 엄마랑 정말 오랜만에 만났지만 아무런 감정 표현이나 대화가 없이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득이가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소설로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여러분 5장 전까지만 메모하시고 뒤에 넘어가서 소설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설 부분은 체크에서 156페이지인데 없죠? 자, 이걸로 볼게요. 저기 책을 안 가져온 유민이와 현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하셨으면 선생님 뒤로 넘어가도 될까요? 자, 우리 체크 있는 친구들은 156페이지 펴주세요. 아니야. 55분에 끝낸다 했어. 50분이나 있어도 되나요? 그래? 아니야. 맞잖아, 55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방금 그 장면이 뮤지컬 대본이었던 장면이 원작 소설과는 어떻게 다른 부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원작이 먼저 있었고 뮤지컬 대본으로 각색이 된 거죠. 자, 그분은 축축 늘어지는 천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하얀 봉투는 편지입니다. 이거라고 엄마가 말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라는 거 완드기가 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 줄 돈 있으면 신발이나 새로 사 신으세요. 요즘 애들도 저런 건 안 신어요 라고 하면서 자, 서술자의 심리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로는 잘 못하겠어서 너무 미안해서 라고 하니까 완드기가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데 그분은 기어이 봉투를 내려놓고 방을 나갔다. 교회로 가는 걸까?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나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냄새다. 화장도 안 했던데 무슨 냄새일까? 이런 게 어머니 냄새라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속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이 뮤지컬 대본에서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노래로 표현이 되었었죠. 자, 그분이 먹었던 라면 그릇이 전과 달라 보였다. 뮤지컬 대본에서 엄마와 만나서 라면을 먹었나요? 엄마가 먹은 라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언제 같지요? 약간 변태적이다.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뮤지컬 대본에서는 엄마랑 라면을 같이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등장해서 어머니가 도망치듯이 나가는 걸로 각색되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집중. 그럼 라면 안 김유민. 먹어, 지금? 현우 핸드폰 내려놓고. 아 이거 자, 나는 그분이 두고 간 봉투를 뜯었다. 돈인 줄 알았는데 편지였다. 여기에 보면 미안해요. 잊고 살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이 부분은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뮤지컬 대본에서? 자기 자, 그래서 뮤지컬 대본에서는 노래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또 매체의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흔한 아들이니 엄마니라는 말은 없었다. 이것도 노래로 표현되고 있었죠.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내가 어머니라는 말 대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걸지도 모른다. 자, 다른 건 있다. 그분은 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하긴 그분은 내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편지를 봉투에 도로 넣고 방바닥에 휙 던졌다. 무슨 모자 성공이 이렇게 허무한지. 그분이든 나든 눈물 한 방울은 흘려줘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담담했던 것을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선만 안 그어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고 뭐가 달라. 17년 만에 나타난, 그러니까 얘는 거의 태어나서 어머니를 처음 본 거죠. 어머니라는 분하고 고작 라면이나 끓여 먹고 헤어지다니. 어머니라는 존재 별거 아니군. 그나저나 똥주 두고 보자. 똥주가 어머니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자, 이렇게 서술자의 완득의 심리가 직접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완득이가 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뮤지컬 대본으로 재구성되면서 달라진 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소설에서는 작품 속의 주인공인 완득이가 서술자가 되어 사건을 설명하니까 아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술자가 있지만 뮤지컬 대본에는 서술자가 없고 인물의 무엇으로 전개가 됩니까? 인물의 마음, 속마음. 뭐? 속마음? 그거 나 배워라. 그래. 자, 뮤지컬 대본에서는 인물의 대사로 됩니다. 또 노래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행동이 문장으로 서술되는 소설과는 다르게 뮤지컬 대본은 배우가 등장인물의 행동을 직접 연기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지시문을 제시합니다. 자, 소설은 심리가 직접 제시가 되지만 등장인물의 심리가 배우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내용은 어머니가 완득이를 찾아와 편지를 건네는 것이 소설의 내용이고 어머니가 완득이와의 대화를 마친 뒤 옥탑방을 나가지만 뮤지컬 대본에서는 어머니가 완득이를 찾아와 운동화와 편지를 건네고 아버지의 등장으로 어머니가 도망치듯이 옥탑방을 뛰쳐나가는 내용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스톱.